안녕하세요. 문정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양인격 사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제목은요, 남편 연이 없어 자신이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경일간이 6월에 출생했습니다. 양인격입니다. 이 양인이라는 것은요, 월지가 겁재입니다. 겁재인데 일간이 양간일 경우를 양인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음간일 때의 겁재는 그냥 월겁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견이면 월걸록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걸록, 겁재, 양인이 이 세 단계로다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월지가 비견이 되는 경우를 록 그러죠. 걸록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수치화 시킨다면 50대 50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다, 공평하다, 어깨를 겨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겁재가 되면요. 그러니까 을일간이 인월에 출생했다 그러면 겁재죠. 신일간이 신월에 출생했다 그러면 겁재입니다. 겁재면은 비견보다는 조금 내 쪽으로다가 더 많이 땡기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비견은 뭐 50만 원씩 나눠 갖는 거고요. 겁재가 되면은 뭐 본인이 한 80만 원 갖고 상대방은 한 20만 원 주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처럼 양인이면은요 100%입니다. 100%. 모든 것을 갖다가 내가 다 갖던지 다 주던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욕심의 크기로 보면은 월걸록은 50대 50은 공평한 겁니다. 겁재는 내가 한 80% 갖는 거고요. 양인은 다 가지려고 그러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인이라는 건 힘의 크기가 일간의 강력함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간이 강하다는 것은 특히 격이 강하다는 것은 비견겁재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견겁재가 강하다는 얘기는 재성을 심하게 극화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벼슬이라 그러잖아요. 관,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인, 학식, 그 다음에 식신, 재능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살아가는데 벼슬도 좋겠지만 이 돈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하고 가장 밀접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뭐 먹는 걸 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재성을 갖다 양명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은 기를 양자입니다. 목숨 내자 목숨을 기르는 근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인격에서는 그것을 갖다 극을 심하게 해가지고 다 파괴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양인격에서는. 그래서 재물을 지키는데 살을 써야 된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살을 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양인은 일간의 힘이 가장 강력한 거고요. 살은 일간을 극하는 힘이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일간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다가 지압을 하니 중화를 이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등비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이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인격에서는 이 살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다가 관을 써야 됩니다. 관을 쓴다는 것은 양인의 강력한 힘을 법대로 규정대로 원칙대로 극해서 재성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살은 주먹이고요. 이 관은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법보다는 주먹을 먼저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법대로 지키니까 재물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식상을 써야 됩니다. 식신을 쓴다는 것은 임수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재물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양인의 힘을 식상으로 돌려 세우는 거죠. 식신으로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서비스하는 직업으로다가 내 재물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상관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으로 양인의 기운을 빼서 재물을 생활하는 쪽으로 쓸 수 있는데 상관이 흉신이니까 약간 시끄러움도 동반이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지의 궁을 가지고 한번 덕을 논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부모 형제 궁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형제는 양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적으로다가 그 보존이 되지 않는, 재물이 없는 이런 부모 형제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이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형제 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재 인성이 있어서 이 양인을 생하는 겁니다. 서두에요, 양인격에는 살관, 식신, 상관을 써야 된다는데 이렇게 인성이 쓰면 무조건 패입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요 상관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관, 식신, 상관. 그러니까 양인격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최꼬레비, 꼬레비 등급을 써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것도 이렇게 인성이 극을 해서 그것도 못 써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사주팔자의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토생금, 금생수 해가지고 살려주는 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경금이 있고 여기가 개수가 있다면 좀 낫겠죠. 인덕을 보긴 보는데 보는 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 정도로다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인성이 그 사주의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이 병이라는 건요, 첫 번째는 엄마가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공부, 배운 게 병이다. 아는 게 병이다. 윗사람이 병이다. 학식이 병이다. 또 문서가 병이다. 조상이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내가 재능을 갖다가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양인격에서는 이 상관, 흉신을 살려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형제는 그 가난한 집안이다. 그래서 기대할 게 없고, 조상도 역시 가난한 걸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조상복도 없다. 일지는 이렇게 재성이 있습니다. 재성이 있으면은 내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죠. 근데 내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부유한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깨트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식도요, 이렇게 토생금입니다. 자식도 내 재물을 많이 축내는 이런 자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사람이 요런 운을 갖다가 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렇게 진유하고라는 것은요, 양인을 갖다가 요 자식이나 윗사람이 이렇게 살짝 잡아주는 면도 있는 겁니다. 진유합 묶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복국토래니까 그 힘이 쓰이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초년에 이렇게 서방의 토기운을 만납니다. 서방이면 금기운이죠. 금의 토를 만나서 서방 만난 것도 안 좋은데 이렇게 토기운을 만나서 이 양인을 생해줍니다. 토생금 해주죠. 이 굉장히 좋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집안 사정이 극도로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공부를 하느냐고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이렇게 재가 들어오면요, 이렇게 갑기압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왜냐면 금생수,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하니까 갑기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재성이 문서에 붙으니까 엄마하고, 요거 엄마죠, 요거 아빠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내 사주에서 기능을 못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느냐고 힘들고 집안이 어려서 힘들고 부모가 역할을 못했다. 이러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고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자축방인 겁니다. 양인격의 식상운을 만나서 좋죠? 식상운을 만나서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능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능 쪽으로 간 건 좋은데 이렇게 26세, 36세, 16세부터 여성이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들어오는 거죠. 네, 뭐 20대 초반, 중반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식상으로 가면은 결혼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관이 없는 무관사주죠. 네, 무관사주에 다시 식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자와의 연이 떨어진다. 그리고 식상은 내가 재능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남자와의 연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을류대운을 보면요, 지지로다가는 이렇게 식신이 옵니다. 그래서 양인격에 식신이 오니까 내가 재능 쪽으로 뭔가를 발전시켰다. 천간의 재성이니까 돈 벌려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의경합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돈이 자꾸 뺏겨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여기 인해합하니까 결혼을 아마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죠? 배우자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천간도 못 들어올 구조는 아니죠.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나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세의 병자대운을 보면요. 지지로다가는 이렇게 사항관이 들어오고 천간으로다가는 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항관에 살이다. 이 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토생금 금실 여기 살을 때리잖아. 이거 때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재능을 취하고 취기를 버리는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신자인 수국해면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식국인이 자식을 낳죠. 자식을 낳는데 사한관이 국을 잃고 천간이 이게 얻어맞으니까 자식을 낳고 남편을 버리는 이런 현상도 이때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 26대 오는 요전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남편과의 부부 생활이 원만하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별이나 사별 혹은 떨어져 지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별이냐 사별을 구분하는 방법은 남자 사주를 봐야 됩니다. 남자 사주가 운이 좋으면은 이별입니다. 남자 사주가 운이 나쁘면 이런 때 사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남편의 사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축대운을 만나면요, 식상방에 내가 재능을 쓰고 있는 상황, 그런 운동장에서 인성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유축 합금을합니다. 그러면 양이 더 커지죠. 그러면 있는 재물의 손상이 나는 겁니다. 그 대신 일은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충의 형살이니까 내가 재물적으로 손해를 보고 일을 많이 했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충미충 갑자기 멀리 갔다 그러면서 인성 윗사람이나 문서 이런 거에도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다. 법적으로다가 그리고 멀리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도 막 얻어맞죠. 여기서 또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기운이 있으니까 이 관이 맞으니까 이때도 남편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벌써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그런 직업이나 남편 쪽에 폐가 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인대운부터는 동방모운으로 갑니다. 재운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양인격에는 재성을 만나려면 살관, 식신, 사한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을 만나면 내가 무관을 해서 돈을 지키는 거고, 정관을 만나면 문관을 해서 돈을 지키는 거고, 식신을 하면 내가 남한테 서비스나 남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고, 사한관은 내가 재능을 부려서 돈을 버는데 약간 시끄러우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지나 시지나 연지에 이렇게 간살이나 식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생금이고요. 금금 얻어 맞았죠. 근데 여기서 금금으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다 주변 사람한테 부서지는 형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30년이 암울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양인한테 이 재성이 다 흙을 당해서 없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면 윗사람이나 문서입니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다가 해놓냐고. 혹시 뭘 배우느냐고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자우지는 재물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좋지 못한 이런 현상이 이때 벌어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명이 한 먹고 골자죠. 내가 일단은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을 버는데 돈을 버는데 그 돈 역시도 깨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수방, 그리고 물이 많은 곳이나 화방지 아니면 위치적으로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딱 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경진대운을 만나면 지지로다가는 이렇게 진유합해져 여기 토생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읽을 때 이 토생금을 먼저 읽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로 인해서 직업 변동이 나는데 문서로 인해서 재물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윗사람이 살짝 잡아주는 면도 있죠. 윗사람이 조금 해결해주는 면도 있는 겁니다. 혹은 문서로 인해서 하는 일이 답답하다. 이렇게 또 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천간에 비견이 왔으니까 상관을 살리니까 그래도 상관. 내가 욕을 먹고 시끄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벗어날 구멍은 보이더라. 이렇게 그 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사대운을 만나면요. 지지로다가 이렇게 그 살이 들어와서 참 좋죠. 인생에서 최고 좋은 운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유축합갑니다. 그래서 성중유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 하는 일에서 투각을 나타내고 좋았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더 재물 쪽보다 큰 손해를 입게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관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시비송사에 휘말리는데 양인 금전적으로 매우 불리해졌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양인이니까 더 커진 거죠. 그래서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이때 그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중유패 이런 거를 잘 그 간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남편 연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식상으로 흘러가면 남편하고 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원래 그 무관사주죠. 네, 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에도 없고 운에서도 이렇게 남편을 극한으로 들어가니까 남편 연이 없고 식상으로 흘러가니까 내 재능으로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